자, 오늘 지수 두 번째, 지수의 확장입니다. 확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지수 법칙을 자연수에서 자연수 지수에서 성립하는 걸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정수, 유리수 혹은 실수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정수인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a의 m승 그리고 a의 n승을 곱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a의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m과 n이 자연수일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a를 몇 번 곱했다, 횟수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자연수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은 이 mn이 자연수일 뿐만 아니라 그 음의 정수나 0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내가 잠깐 다루었죠. 뭡니까? 0인 경우 a의 0승은 당연히 1이고요. 음수 지수는 예를 들어서 뭐 a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 얘는 자연수 지수로 해가지고 그 역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그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정수인 범위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정의해 놓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지수 법칙 중에 특히 나눗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눗셈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a 0승을 1로 정의하면 논리적으로 그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그 1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a의 0승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뭐예요? a의 0 빼기 n이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이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을 a n승분의 1로 놓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지수 법칙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 지수를 역수로 정의하면 된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을 지수가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음의 정수 0일 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확장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요 두 번째 거 요거를 이제 요 하나만 써도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만 써도 돼요. 앞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셈 보충해 보시면은 이 지수 법칙을 이제 증명한 게 나와 있는데, 그 음의 정수일 때도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뭐 당연하다, 역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을 해도 역시 지수 법칙 그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PQ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일 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을 우리가 MN이라고 하면 MN은 음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 그 음의 정수가 들어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역수로 해가지고 지수 법칙을 적용해도 여전히 우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이제 요 경우고, 요게 어느 경우입니까? 3번의 내용을 가지고 한 거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이 보지 말고 한번 각자 스스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음의 정수에서도 지수 법칙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요것이 결론입니다. 자, 다음은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이 유리수라고 하는 건 뭐죠? 네, 정수분의 정수, 꼴을 말하죠.
지수가 이 분수 형태일 때도 지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인지 책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의 3분의 1승이다 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지수가 유리수, 분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3분의 1승을 세제곱한다. 5의 3분의 1승을 세제곱한다. 그러면 지수 법칙에 따르면 지수가 이제 그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한다 그러면 예 곱하기 예를 할 수 있죠. 그래서 5의 1승이 됩니다. 예 곱하기 예니까 곧 5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5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제곱근 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세제곱을 하면 자, 세제곱해서 5가 되는 수니까 그걸 세제곱하면은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분수지수는 바로 거듭제곱근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지수 법칙을 유리수에서도 우리가 마음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A가 양수이고, 그러니까 밑이 양수이고, 밑이 이제 음수인 경우는 잘 다루질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이제 음수가 되면은 이게 정수지수가 아닌 경우에 부호를 결정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수의 밑을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죠. 자, 밑이 A고, 그 다음에 M이 정수, N이 양의 정수일 때, 자, N분의 1승은 N승근 A. 그래서 거듭제곱이 아니라 거듭제곱근으로 바꾼 거죠. 거듭제곱근.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이다. 이걸 아예 외워두세요.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이다. 거듭제곱 아닙니다. 거듭제곱근입니다. 분수지수는 거듭제곱근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양변에 똑같이 m제곱을 하면 m승을 하면 이제 그 2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의 n분의 m승이라고 하는 이런 분수지수가 있을 때 이 분모에 있는 게 앞으로 가서 거듭제곱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지금 1승이 생각되는 거죠. 여기서 m이 1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되시죠?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게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지수법칙 계속 나오죠? 한 번만 써도 될 거 왜 자꾸 쓰나 하는데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가 자연수에서 음해정수까지 그리고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이 지수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보충에 이 지수법칙을 이제 유리수인 경우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나와 있어요. m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수를 지금 정수분의 이제 정수꼴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얘를 똑같이 분모를 똑같이 지수의 분모를 똑같이 통분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거듭제곱근으로 바꾼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QS 지금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묶어서 한 후에 계산을 한 후에 그걸 다시 지수로 바꾼 겁니다. 분수지수로 바꾼 거죠.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더해진 각각의 지수가 더해진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 성립한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써먹는 건 이 지수법칙을 계산할 때 이제 중간 과정에 써먹는 게 중요하지. 요거 증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가면서 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번 처음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지수가 실수인 경우까지 확장을 해보죠. 자, 지수가 실수인 경우 역시 또 그 지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A의 루트 3승 그 다음에 A의 루트 2승이다. 이런 거는 A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더 간단히 계산되지는 않지만요. 지수 법칙이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루트 3이라는 거는 1.731 해가지고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데 A를 그거 횟수만큼 곱한다는 게 좀 와닿진 않죠, 그죠? 몇 번 곱한다 그러면 이제 자연수나 뭐 정수까지는 조금 이제 와닿는데 이 분수지수, 그러니까 유리수지수라든지 이 실수지수, 무리수지수로 하면은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딱 어떤 거다라고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응? 물론 이제 무리수겠죠. 얘가 무리수인 것처럼 이것 전체도 무리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뭐 A 밑에 따라 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뭐 그때는 1이란 유리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무리수가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의 숫자예요. 그런 숫자를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딱 루트 3번 곱했다? 루트 3번을 어떻게 곱하지?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수 법칙을 지수가 실수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셈 특강에서 거듭제곱근의 대소판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숫자들을 보면 이제 대소 비교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사실 거듭제곱근이 아닌 그 일반적인 우리가 숫자들은 뭐 두 수를 빼서 차의 부호를 비교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뺄셈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는데, 교재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트 2하고 세제곱근 3하고 6제곱근 6하고 이렇게 이제 세 수를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그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2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똑같이 얼마를 곱하겠습니까? 지금 2, 3, 6을 보면 이제 6이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를 맞추려면 여기다 3을 똑같이 곱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승근, 여기 2에 3승이니까 8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2 하면 뭐야? 6승근 9다. 그죠? 얘는 그대로 두고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느 건지 금방 나오죠.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다. 6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수가 클수록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바로 얘를 분수지수로 고치는 겁니다. 분수지수로. 그죠? 분수지수로 고쳤을 때 얘는 2의 2분의 1승이고요. 얘는 3의 3분의 1승이고 얘는 6의 6분의 1승이죠.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밑을 통일해서 지수끼리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밑이 통일이 안 되죠. 따라서 지수를 통일합니다. 그럼 그 지수를 어떻게 통일하느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이다 라는 지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똑같이 그 6분의 1로 맞춰요. 6분의 1로 맞추려면 여기 뭡니까? 그 3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그냥 3을 곱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3분의 3을 곱하는 거죠. 그죠? 얘는 2분의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안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수 법칙에서 얘를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다시 일부분만 곱한 거 중에 어느 하나만 먼저 여기 이 밑에다 적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뭘 적용해 주면 됩니까? 바로 요 위에는 3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8의 6분의 1승으로 얘는 볼 수 있고요. 얘는 요 6분의 1승 여기 있죠? 요거 보이죠?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9의 6분의 1승으로 볼 수 있고 얘는 6의 6분의 1승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수를 통일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밑이 클수록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뭡니까? 거듭제곱근 가지고 했을 때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거듭제곱근 형태로 바꿔서 하든가 분수지수 형태로 바꿔서 하든가, 그래서 비교를 하면 돼요. 자, 그 원칙을 적어 놓은 겁니다. 분수지수 꼴로 고친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한다. 여기서는 지금 6으로 통분한 거죠. 그래서 지수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밑의 크기를 비교해서 밑이 클수록 똑같이 6분의 1승 했을 때 제일 더 클 테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에서 이제 거듭제곱근 가지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 논리다.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지수법칙을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해보시고 요 단원에 그 필수 예제가 좀 많습니다. 그죠? 요거를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필수 예제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로 활용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씩 꼭 연습을 해가야 됩니다. 자, 다음 강에서 필수 예제 4번부터 쭉 해서 12번까지 총 9개죠. 9개의 예제를 하나씩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